작은 골목 끝에 위치한 하늘빛 커피숍. 이곳은 겉보기에는 그저 편안한 동네 커피숍에 지나지 않았지만 손님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말쑥한 인테리어와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깊고 풍부한 커피 향만으로도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한 셈이었지만 이러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이곳의 주인 미영이었다. 미영은 30 중반임에도 여전히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큰 동그란 눈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고 매끄럽게 뻗은 오뚝한 코와 부드럽게 그려진 입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설레게 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미영의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했다. 손님들에게는 단지 커피를 주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커피와 함께 그녀의 미소를 얻는 것은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다. 여보, 오늘도 한 아저씨가 나한테 연락처 알려달라고 묻더라. 미영은 웃음을 머금고 저녁 식탁에 앉아 남편 태훈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태훈은 고개를 들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결혼했다고 했지. 그런데도 물어보더라니까. 남편이 잘해주냐고. 태훈은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나 이제 라이벌 생긴 거야. 미영은 깔깔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다. 농담이야. 근데 진짜라니까. 가끔은 커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나보러 오는 사람인 것 같아. 태훈은 한 손으로 포크를 들고 파스타를 집으며 미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이 야심찬 자부심이라기보다는 그저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한 순수한 태도였다. 태훈은 그런 미영의 자신감이 보기 좋았다. 그럼 뭐. 너도 인기 많으니 좋겠다. 덕분에 커피숍도 잘 되고. 뭐 그렇지. 덕분에 단골도 많아졌고. 미영은 이에 만족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한 손에 들었다. 태훈은 미영이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젊은 시절 모델처럼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늘 긍정적이고 밝은 매력으로 누구에게나 다정하게 웃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유독 특정 손님들 가운데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태훈도 그저 웃어 넘기기는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미영이 가끔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특히 그의 신경을 긁었다. 여보, BMW 아저씨 알지? 그 사람 요즘 진짜 자주 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는 것 같아. BMW 아저씨? 응. 그 아저씨 있잖아. 늘 고급 양복 입고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외제차 몰고 오는 사람. 아, 그 사람. 태훈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그 손님을 가리켜 늘 BMW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태훈은 그의 이름도 직업도 몰랐다. 그저 돈이 많거나 금방식의 화제를 좋아하는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손님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영은 태훈의 반응과 다르게 BMW 아저씨에 대해 한 번 말이 나오면 끝없이 얘기해댔다. BMW 아저씨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재현. 남자다운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이 동네 커피숍 풍경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와 대화하다 보면 누구든 금세 그의 매력에 빨려들게 되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외모만큼이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40이 갓 넘은 나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옷차림과 유려한 말솜씨는 미영에게 낯설지만 신선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하늘빛 커피숍에 처음 왔을 때도 그랬다. 재현은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한 미소로 들어왔고 주문을 위해 미영 앞에 섰을 때 자연스레 이야기를 건넸다. 이 커피숍 굉장히 분위기 있네요.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나요? 네, 제가 조금씩 구상해서 꾸민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디자인 감각이 남다르신데요. 커피 맛이 인테리어만큼 좋으면 이 동네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정중하지만 여유 있는 그의 말투는 단순한 칭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위해 시간을 내고 그녀만을 위해 커피숍을 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미영은 짧은 대화로도 쉽게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재현은 매일같이 커피숍을 찾았다. 시간은 늘 제각각이었지만 미영이 있을 때를 골라 방문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미영과 대화를 나눴고 대화를 통해 미영에 대해서도 하나둘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취향, 좋아하는 음식, 과거의 꿈까지. 미영은 문득문득 그의 말 속에서 자신조차 잊었던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거 사장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냥 감사의 뜻입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재현의 설득에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향수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이런 거 못 받아요. 괜찮으신데 왜 이런 걸? 향수는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사장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고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였다. 미영은 어쩔 수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 태훈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금 고민하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히 손님과의 유쾌한 대화였을 뿐인데도 이건 태훈에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재현은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미영에게 선물을 건넸다. 작은 초콜릿 상자나 와인 한 병, 때로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꽃다발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의 의미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호의만은 아니라는 걸 미영도 점차 깨달아갔다. 미영 씨. 하루는 조용한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던 재현이 그녀를 불렀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몇 주가 됐네요. 바빴을 텐데 예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손님들이 계셔야 저희도 살아가죠. 아니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장님을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가 말을 끝낸 순간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생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미영은 은은한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끝내 외면하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마주했을 때 미영의 심장은 갑작스레 뛰기 시작했다. 재현은 단순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남자에 불과했지만 미영은 그의 눈빛에 조금씩 자신이 휘청거린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태훈과의 안정된 결혼 생활과 소소한 행복을 뒤로하고 재현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유혹적인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점차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커피숍이 문 닫을 무렵 재현이 미영에게 다가왔다. 오늘 끝나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 근처에 괜찮은 와인바를 알고 있는데 함께 하실래요? 미영은 망설였지만 재현의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미영은 태훈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훈과의 안정된 삶을 속으로 애써 무시하려 했고 재현과의 대화 속에서 느끼는 짜릿한 설렘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 미영과 재현의 만남은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단순한 손님과 사장 사이의 관계로 머물지 않았다. 와인바에서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한강이 보이는 드라이브로 이어졌고 드라이브는 곧 사적인 공간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재현은 미영에게 화려하면서도 낯선 세상을 보여주는 문이자 그녀가 잊고 지냈던 설렘과 욕망을 자극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세심한 말투, 매력을 뽐내는 미소,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미영을 점점 깊은 감정 속으로 끌고 갔다. 그와 있는 시간 동안 미영은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현재에 빠져들었다. 미영 씨,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날 재현이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럼요. 이렇게 예쁜 모습이니까. 근데 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며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혹시 지금의 삶이 진짜로 만족스러우세요? 미영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태훈과 함께한 안정적이고 평온한 결혼 생활,
그리고 그 평온함이 가끔은 너무 단조롭게 느껴졌던 기억. 모두가 만족하며 살 수는 없겠죠. 다만 미영 씨 같은 분은 더 자유롭고 빛나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 보기 좋은 틀 안에 갇혀 사는 대신요. 재현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를 흔들었다. 그동안 결혼 생활을 살며 가끔 느꼈던 답답함이, 그동안 항상 참고 눌러왔던 설렘과 도전 욕구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미영은 그날 밤 재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의심 없이 그녀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더 깊게 신뢰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낮에는 커피숍에서 손님으로서 웃으며 인사하고, 밤이 되면 그만의 세계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다. 물론 미영은 태훈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 재현과의 만남 이후 그녀는 핸드폰의 잠금 설정을 바꾸고 이전처럼 솔직히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지 않았다. 태훈은 이런 미영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대놓고 의심하거나 물어보진 않았다. 그는 단순히 아내가 바쁜 커피숍 운영 탓에 피곤하거나 다른 생각에 잠기는 것이라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러나 미영은 이미 재현과 조금씩 더 깊게 얽혀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재현은 미영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다. 미영 씨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큰 투자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투자요? 네, 제가 부동산이랑 주식 쪽 좀 만지거든요. 이번에 강남 쪽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는데 추가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요. 물론 성공하면 2배는 우습게 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기회 절대 놓치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재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동안 보여줬던 그의 화려한 모습들이 진짜라는 믿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게다가 그동안 받은 작은 선물들과 그의 따뜻한 배려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미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다. 커피숍 운영비와 비상금 일부를 털어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거 꼭 잘 써주세요. 믿어요.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미영 씨. 내가 이 돈 2배로 갚는 날 우리 진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봐요. 그날 밤 미영은 태훈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태훈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비밀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비밀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큰 균열을 가져올지 모른 채였다. 며칠이 지나도 재현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처음엔 미영은 단순히 바빠서 그러려니 했다. 그는 늘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으니까.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반복되자 그녀의 가슴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설마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재현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재현 어디야? 괜찮은 거지? 답장은 없었다. 결국 미영은 재현이 준 주소를 찾아갔다. 그는 언젠가 농담처럼 말했었다. 내가 사는 동네 한번 놀러와. 조용해서 내 스타일일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붙잡고 낡은 메모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의 뒷골목, 아무도 살지 않는 폐업한 식당의 주소였다. 간판은 녹슬어 있었고 유리창은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었다. 미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설마 이게 다 거짓이었어? 그녀는 재현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최재영, 그 이름마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가 보여준 신분증, 명함,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두 연극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를 믿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심지어 자신의 돈과 마음을 내어준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다. 그 무렵 태훈은 아내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미영은 최근 들어 자주 늦게 귀가했고 집에 있어도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태훈은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다.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커피숍 운영이 쉽지 않으니까. 태훈은 아내가 잠이 들자 망설였다.
아내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불안은 그를 몰아붙였다. 결국 그는 비밀번호를 풀고 미영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재영과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달콤한 말들, 은밀한 약속들, 그리고 그녀가 절대 말하지 않았던 송금 내역까지. 태우는 화면을 내려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미영이 재현에게 보낸 돈은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저축의 절반이 넘었다. 그날 아침 잠을 한숨도 못 잔 태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그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미영은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태우나 왜 불도 안 켜놓고?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게 뭐야, 미영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엔 재영과의 대화가 그대로 열려 있었다. 미영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태운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었고 그 앞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다. 말에 태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끓고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군데? 왜 내가 우리 돈을 이 자식한테 보낸 거야? 미영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태훈아 나 잘못했어.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현을 만난 일, 그의 말에 끌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까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재현이 사라진 뒤에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태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함께 나눴던 웃음과 눈물,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는 미영을 사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태훈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태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떠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미영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며칠 뒤 태훈은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이혼을 결심했고 미영과 재현을 상간남 소송으로 고소할 계획이었다. 그는 재현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전화번호는 해지되었고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은 거짓이었다. 태우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허공을 향할 뿐이었다. 미영은 커피숍을 정리했다. 재현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재정은 바닥을 쳤고 그녀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다. 손님들이 떠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깨달았다. 커피숍 문을 잠그는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재영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그녀를 조롱하는 환영일 뿐이었다. 태우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미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원했던 화려한 삶이 이거였어? 이게 내가 나와 우리 가정을 버리고 선택한 결과야?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변명할 단어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태훈이 문을 닫고 떠난 뒤 그녀는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남았다.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가정,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거리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재현을 찾아야 해.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현이 정말로 그녀를 속였다면 적어도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를 찾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미영은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찾았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커피숍을 정리하며 남은 돈의 마지막 일부를 꺼내 탐정에게 성금을 지불했다. 최재현이라는 남자를 찾아주세요. 그녀는 탐정에게 재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의 외모, 말투, 그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준 가짜 주소까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경우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사람은 드물죠.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미영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현의 미소와 그의 달콤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정말 그를 잘못 본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탐정은 미영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사진 한 장과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최재현, 본명은 김민수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미영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교도소요? 왜, 무슨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탐정은 담담하게 설명했다. 다른 여성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잡혔습니다. 당신처럼 그 여자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죠. 피해자가 당신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명이고 더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재현, 아니 김민수의 사진이 거기 있었다. 여전히 그 익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미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현을 만나야 했다. 그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했다. 탐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교도소 면회 신청을 했다. 며칠 뒤 그녀는 차가운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재현이 들어왔다. 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신만만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미영이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 내가 준 돈, 내 믿음, 그게 다 뭐였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재현은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었다. 뭐? 그게 다 내가 원한 거잖아. 따분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화려한 삶, 멋진 남자, 내가 그걸 준 거야. 돈? 그건 그냥 부수적인 거지. 그는 유리창에 몸을 기댔다. 솔직히 너 같은 여자들은 너무 쉬워. 몇 마디 달콤한 말만 해주면 뭐든 다 내주더라. 미영은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순간, 그녀가 사랑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입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었다. 너 같은 인간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이 메었다. 재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뭐 화낼 거야?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다행이네. 안 그랬으면 또 속았을지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미영아, 세상엔 너 같은 사람들 덕분에 나 같은 놈들이 사는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미영은 멍하니 면회실을 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재현을 찾으러 온 건 그를 용서하거나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틀리지 않았기를, 그와의 시간이 완전히 거짓이 아니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미영은 교도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이번엔 그 질문에 답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재현에게 속은 것도, 태훈을 잃은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은 것도 모두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미영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그녀를 따라왔다. 하지만 그 그림자조차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